안녕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근무 중인 최용 사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엄청 많이 긴장되는데 어, 실수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걸로 여기 아, 예. 말씀하시고 네. 이건 제가 죄송합니다. 저 아, 네, 익숙해가지고 아닙니다. 네. 스페이스바 네. 누르시면 설명해 주시고요. 네. 어, 네. 일단 첫 번째로 왜 집 사진을 보여드리냐면은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연을 중시하기 때문에 제가 좀 어필을 하려 하자면 여기 바로 밑에 주남에 저희 외할머니 댁이 원래 있어가지고 여기를 원래 자주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놀러 올 때마다 한 번쯤 영산대학교도 올라온 적이 있었고요. 어,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주남마을길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중빙 사진도 준비해서 올렸습니다. 예. 일단 목차입니다. 처음엔 제 소개 멘토 소개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공기업 취업의 방법이나 과정을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개를 가볍게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LH에 제가 취업했던 과정을 토대로 LH만의 취업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 다섯 번째로는 질의응답 시간,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 어떻게 그러면 네, 또 넘겨드릴게요. 아, 어, 네. 제가 사실은 좀 이걸 이 자리를 되게 늦게 들어서 PPT를 만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그 만들 시간이 없어서 되게 급하게 만들어서 아마 그 대학생 수준도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아니 그대로 만들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처음에 이 자리를 제의받았을 때 차장님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겠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차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네가 그래도 동기들 중에 제일 어렵게 취업했으니까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서 추천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저는 동기들보다 조금 어려운 과정을 좀 돌아서 합격한 편이라서 솔직히 이게 30분 1시간 만에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중소기업에 5년 정도 근무했는데요. 어, 제일 처음에는 땡땡 기업이라고 이 기업명을 밝힐 수 없어서 가설제 이제 그 임대하는 회사였는데 저는 거기서 가설제를 설계하고 그리고 설계를 한 토대로 잘 시공되었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 부산 아난티 호텔이거든요. 아실 분은 아시겠는데 지금은 다 준공돼서 되게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서 2년 1개월 근무하고 그만둔 다음에 저는 이 근무할 때 좀 LH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1년 근무했을 때 어, 제가 좀 꿈이 없게 지냈다고 생각해서 그때 좀 뭘 하고 싶은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회사 일하면서 LH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에 대한 그런 동경을 했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자 마음을 먹고 2년 1개월 다니다가 그만두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나서 이제 3개월 정도 공부했는데 운 좋게 그때 필기를 뚫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최종 면접까지 가게 됐습니다. 최종 면접이 그때가 3명 중에 2명이 합격하는 거였는데
웬만하면 합격하겠지 생각했는데 그 나머지 한 명이 제가 돼서 그때 탈락하게 됩니다. 그때가 2017년도였는데 탈락하고 나서 그때 조금 많이 상심이 커서 좀 저랑은 안 맞는 길이다 싶어서 다시 다른 기업에 이제 재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 회사는 이제 땡땡 구조 안전 연구소라는 것인데 여기는 이제 시설물의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제 시공 시에 안전 점검을 하는 그런 업체였는데 제가 처음에 맡은 업무는 이제 시설물 안전 점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드 경기장에 가서 안전 점검을 하는 일을 했었는데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맞추시는 분은 상품 용도만 맞추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혹시 용도만 맞추시면 제가 상품 드리겠습니다. 그냥 말하셔도 됩니다. 전화기는 아니고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IC에서 가장 중요한 거에 개수를 세는 철근 정도입니다. 아 그게 철근. 네 맞습니다. 네. 아유 이거 네. 따로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이게 바로 IC 레이더라고 이제 시공된 IC 건물에서 이제 이렇게 쭉 끄면은 파동으로 이제 반사되는 빛이 이제 철근 개수를 세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얼마나 철근이 뭐 잘 배열됐는가, 아니 간격이 맞는가, 개수가 맞는가, 아니면은 그 뭐라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최외곽 철근의 위치가 피복 두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피복 두께 위치도 알게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부서가 바뀌어서 이제 마이더스를 통해서 구조 검토를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사실 이 일을 하면서도 제가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좀 빨리 일어나서 새벽에 공부를 하고 그리고 퇴근 후에도 조금씩 준비를 해서 그래서 이제 회사 다니는 도중에 합격을 하게 돼서 이제 LH에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연수원에서 이제 동기들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제가 부산 울산 지역정부에서 사업을 하는 곳에 있는데 일단 두 가지입니다. 사업 승인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사업 승인을 저희가 국토부에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자체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청이라든지 구청 그리고 뭐 소방서 아니면 경찰서 그리고 학교 같은 데 가서 이제 주변에서 민원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관리관인데 되게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말인데 원래는 시공사가 있고 저희가 원래는 LH가 감독을 합니다. 근데 요새 추세가 좀 감독도 이제 책임감리 현장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는 이제 시공에서는 이제 대행을 다 맡기고 그런 그 시공사와 감리의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계약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갈등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공사관리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부산 장안 현장이라고 부산 기장에 A1 블록의 공사관리관으로 있습니다. 이제 취업에 대해서 제가 그 전체적인 공기업 취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 드리고 싶은 말은 조금 눌러주시면 한 번만. 네. 일단은 정답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게 유튜브에 봐도 되게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다 하시는 말씀들도 다 다르고 다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다른데 등산을 할 때 저희가 한 가지 코스로만 올라가지 않듯이 뭐 급하게 올라가려면 힘든 코스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편하게 돌아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져서 다시 돌아 올라가는 경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꼭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정답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의 개성에 맞춰서 적용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는 이력서랑 자소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력서랑 자소서가 제일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것은 좀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력서인데 대부분 공기업의 이제 추세가 이제 이력을 많이 안 보는 시대입니다. 블라인드라고 해서 학교 오면 그리고 뭐 학점, 뭐 사는 곳 그리고 뭐 토익 점수 이런 것도 요새는 다 기입하는 란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력이 솔직히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 생각하는 게 조금 주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뭐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고고익선이라는 이제 다 불려서 말한 말이 있는데 그런 말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자소서인데 자소서가 되게 그 대학생분들이 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요새 물어보는 게 뭐 성공한 경험 아니면 뭐 성과를 낸 경험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학생분들이 솔직히 딱 쓰기가 사례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막 화려한 경험보다는 그런 조그만 과제를 하더라도 그 과제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진지하게 임했고 그 진지하게 임함으로써 나중에 뭔가 느낀 게 무엇이고 앞으로 할 일에서 자기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겠다고 느낀 게 그런 사례를 쓰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고 그리고 이력서를 쓰는데 주의해야 될 게 면접 때를 생각해서 써야 됩니다. 이력서를 쓰실 때. 왜냐하면 면접 때 자소서 토대로 다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하게 써야 되고 그래서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이고 그리고 진중하게 임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필기 시험인데 제가 솔직히 제일 할 말이 없는 부분이 필기 시험입니다. 왜냐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필기는 진짜 노력에 그대로 드러나는 객관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게 LH에 합격하고 집에서 이제 공부한 책을 버리려고 이렇게 쌓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책 높이가. 그만큼 특히 HS는 이게 얼마나 문제를 잘 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빨리 푸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한 문제에 1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아마 문제 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1분 안에 풀리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두뇌 회전을 빨리 하는 두뇌 회전이라는 것보다 좀 이게 숙달돼야 되나 조금 그런 요령을 익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풀어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접입니다. 면접은 보통 1차, 2차로 나눠지는데 1차는 보통 직무 역량 면접과 2차는 해석 면접으로 나눕니다. 이 면접은 제가 나중에 LH 진주. 사실 저도 많이 안 나와가지고 세번 그냥 디펜스 일단은 이게 홈페이지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게 저희 목표가 국민의 주거와 안정 신효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도, 생태지 활성화, 국민 경제 발전
하시게 되면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본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획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경력이 차서 대리나 이제 과장이 되면 본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가시면은 이제 기획부터 설계, 뭐 안전, 친환경, 스마트 시티, 뭐 남북 협력 사업, 글로벌 사업 등 이제 아마 건축으로 하실 수 있는 일들은 기회가 된다면 아마 다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되게 이제 제가 이전 회사 다닐 때보다 LH에 와서 제일 좋았던 게 뭐 근무 여건이나 연봉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제안할 수 있다는 기회를 얻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안할 수 있는 거 되게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도 많이 낼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되게. 다음 네, 이제 LH 취업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채용 절차는 원서 접수랑 필기 시험, 인성 검사, 그리고 실무 면접, 인성 면접, 그리고 신체 검사 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서 접수랑 필기 시험, 그리고 실무 면접, 인성 면접 이렇게 4개의 단계가 제일 중요하고요. 솔직히 인성 검사는 이제 똑바로 된 그 인성만 가지고 있다면 통과하실 수 있고, 그리고 신체 검사도 이제 몸만 건강하다면 통과할 수 있는 단계라서 이 3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이게 올해 하반기 자소서인데요. 이게 공기업 자소서들이 보면은 연회가 바뀌어도 많이 안 바뀝니다. 이게 양식이. 그래서 저도 한 번 좀 잘 써놓고 그것을 이제 좀 우려먹는다고 해야 되나요?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썼는데, 제가 작년에 쓴 거랑도 많이 안 바뀌어 있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입사 후 어떻게 기여하고 싶고, 그리고 본인의 역량과 강점을 쓰라 하는 건데, 이거는 업무 파악이랑 그리고 역량 어필에 대한 부분인데, 업무 파악은 솔직히 제가 제일 추천드린 부분은 현직자를 만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이트 보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궁금하신 데 있으면 저한테 여쭤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전문성은 이거는 경험과 경력 활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지하게 임했던 경험, 그런 걸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의견을 전달하고 소통하는 경험이 있는가, 3번째 이 질문인데, 저는 어떻게 썼냐면은, 저 당시에 전에 회사에 있을 때 현장 소장님께서 나이가 되게 많으셨는데, 되게 원래 회사대 회사까지 일하면은 페이퍼로 일한다고 하거든요. 서류로 이렇게 주고받고 일해야 되는데, 그분은 다 이제 그냥 전화로 말씀으로 다 하시려고 하셔가지고 이게 도무지 발전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현장에 찾아갔었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시는 법 처음부터 해서 다 설명드려서 이렇게 하면 된다 하시니까 교사님이 쉽네, 그때서야 이제 쉽네라고 하시면서 되게 공감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썼거든요. 근데 이렇게 LH에서 물어보는 이유가 되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게 왜냐면은 LH가 조금 아직까지 군대 문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신입분과 그리고 차장님 이쪽 분들하고 되게 의사소통할 일이 많은데, 이런 의사소통 과정에서 얼마나 자기가 잘 그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 묻는 질문이라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질문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번째는 이제 갈등 해결 능력을 묻는 건데, 저는 이거를 이제 그때 대학교 때 과제하면서 이제 팀원들하고 의견 충돌했던 거를 넣었는데, 그런 일 아마 다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과제하실 때 이렇게 뭐 치킨 한 마리 사준다 하고 자기는 과제 안 하고 막 이런 일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써놓은 거고, 4번째는 공동체 윤리에 대해서 묻는 건데, 솔직히 이 질문이 제일 힘들긴 했는데
좀 이런 부분은 이제 인터넷에 어떻게 쓰는지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이거 아까 필기 시험은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더 LH에 맞춰서 조금 더 깊숙이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NCS는 LH가 피듈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NCS에서 P세트형이랑 모듈형이랑 섞어서 나와요. 이제 P세트형을 이제 설명드리면은 이제 P세트형 쉽게 말해서 언어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어 비문학도 나오고 뭐 언어로 해서 이제 언어형을 생각하시면 되고 모듈형은 이제 뭐 그 속도 가속도 구하는 거나 뭐 수학 문제 그런 식으로 뭐 소금 물량 뭐 소금물 농도 이런 거 구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산수나 수학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LH에서는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섞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요하신 게 LH 업무에 대한, 그러니까 업무가 문제로 나오진 않지만 업무에 대한 지문이 나와서 만약 업무를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좀 더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CS는 그렇고, 전공은 일단은 건축기사 일단은 기본 베이스로 나오고요. 근데 건축기사만 해독해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공무원 기본서들이 있거든요. 구조랑 계획 기본서들이 있는데 그런 공무원 기본서들을 몇 번 푸시면은 아마 만약에 다 몇 번씩 해독했다 하면은 뭐 풀릴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합격했을 당시에 그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들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차에서 직무 역량 면접이 PT를 하고 일단 30분이 지어지는데 그때 이제 작성을 합니다. 저희 그때 받았던 주제가 4차 산업혁명 기술, 뭐 드론이나 IoT, 가상현실, 뭐 BIM 등을 하나를 선정해서 저희 건축 업무에 적용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이유와 그리고 발전 방향을 발표한 뒤에 그 5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5명이 하나씩 다 발표하고 이 중에서 2-3개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까지 이렇게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BIM을 택해가지고, 사실 제가 BIM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이제 BIM으로 이제 만든 작품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제가 드론, 뭐 IoT, 가상현실, 증강현실 다 경험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BIM이 제일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발표했고, 그래서 이제 토론을 진행해서 다행히 이제 제게 선정되고, 그리고 나머지 IoT하고 이제 증강현실 이런 부분이 선정돼서 그렇게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토론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너무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시면 안 됩니다. 일단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사기업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기업은 토론 면접하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공기업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저도 안 되지만 파업해야 되는 게 공기업의 토론 면접이라서 이기기보다 같이 이제 서로 협력해서 토론보다는 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마무리하시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성 면접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질문이 신문이나 기사나 미디어에서 본 LH 기억에 남는 일이었는데, 원래 기업 면접 볼 때 기업의 흠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때 LH 그 기사 중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기사를 기억에 남다고 말했는데, 순간 그 앞에 임원분들이 되게 표정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저는 지금 안전에 대한 일을 하고 있다. 제가 그때 조수가 다닐 때 안전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런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건 사고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다. 그런 사건 사고 소식들 중에 사람이 죽는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되게 안전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다. 그래서 LH에서 와서
LH에 또 안전 기획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하는 데를 가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했더니 그때는 되게 흡족해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아까 잠깐 얘기 드렸는데 제가 그 처음에 회사 취직해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제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고 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집안도 조금 사정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모은 돈도 그때 그만두고 딴 거 좀 하려 했는데 모은 돈도 다 쓰게 되고 그래서 되게 그때 꿈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그때 했던 생각이 조금 내가 크게 뭔가 변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하루 조금씩 바뀌는 마음을 가져보자. 조금 더 나은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나은 생각을 함으로써 조금 더 나은 행동을 하고 조금 더 나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면접관들이 저는 내 인성에 네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꼭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공격적인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분이 다 한 명씩 다 공격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자소서 기반으로 나왔는데 저 현장 실습으로 저는 이제 하자 도서업체에 갔었는데 균열 조사하는 일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거기 자소서에다가 균열 조사를 하는 이유를 몰랐다 처음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균열로 통해서 이제 물이 들어가거나 뭐 들어가면 철근이 부식되고 그로 인해서 건물이 약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 면접관 분이 그런 기본적인 거는 교과 과정에서 못 배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몰랐다고. 진짜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균열이 뭐가 중요한지도 몰랐고 네. 이런 공격적인 거 들어오실 때는 모르는 거 모른다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거짓말 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할 말을 물어봤었는데 제가 그때 또 이렇게 LH에 지원하겠다 마음 먹은 게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그 임대주택에 살고 계십니다. 근데 이사하는 날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이제 진짜 내 인생에서 걱정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집이 딱 생기니까 임대주택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저도 이제 누군가의 걱정을 없게 해주는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할 말. 그래서 결국 뭐 근데 인성 면접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명 중에 2명 뽑히는 거라서 큰 실수만 안 하면 합격하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게 면접 준비하면서 되게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면접 질문을 받았을 때. 근데 다행히 제가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다 질문들이 나와가지고 저는 되게 운 좋게 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되게 면접하면 봉사활동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봉사활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 회사에 있는 선배한테 봉사활동 경험을 돈 주고 샀어요. 저한테 팔아달라고 그 경험을.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도 준비해 갔었는데 다행히 거짓말을 안 하게 돼서 잘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Q&A 시간입니다. 혹시 질문하시면은 제가 많이 준비 못해가지고 3분만 제가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고맙습니다. 아니. 급하게 오셨는데 너무 알차게 혹시 학생분들 특히 4학년 중에서 공사나 많이 준비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뭐 너무 근데 상세하게 경험담만 잘 알려주셔가지고 아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궁금한 점이나 또 뭐 LH에서 생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다 물어보시면 아무거나. 네, 은성 씨 마이크로. 네, 그 블라인드로 이제 그 취업을 한다고 하는데 네. 취업을 하고 나서 이제 직무 생활에서는 그 생활하면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네. 그런 분위기는 어떤지.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많이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꼰대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지금 진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분위기 쌓여집니다. 분위기 쌓여지고 꼭 그렇게 물어본 분들만 물어보시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나가시겠죠. 이제 그래서 솔직히 젊은 사람들은 그런 뭐 학교나 뭐 얘가 뭐 어학능력이 좋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좋은 학교 나왔다 해서 더 잘하는 건 진짜 아니고 진짜 신경 안 쓸 부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질문 마이크. 궁금한 게 있어서 예. 옆에 분은 예, 그 솔직하게 그 공기업이나 네. 공무원을 생각할 때 네. 어느 정도 좀 그 워라밸을 좀 보고 가는 게 좀 네. 어느 정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워라밸은 좀 어떤지. 네. 이런 질문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뭐라 해야 되나 솔직히 LH만 딱 놓고 말씀드릴게요. LH만 딱 놓고 말씀드리면 건축이시잖아요. 건축이시잖아요. 솔직히 야근 많이 합니다. 야근 많이 하고 저도 지금 이거 끝나고 현장 가야 돼요. 오늘 휴가 썼는데 오늘 하루 종일 휴가 썼는데 현장을 가야 돼요. 지금. 솔직히 뭐라 해야 되나? 좀 바쁩니다. 정말 축집으로 들어오면 못 계시고 근데 휴가 같은 거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휴가가 또 시간 단위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3시까지 일하다가 오늘 좀 열받아서 일 못하겠다 하면 그냥 집에 가면 됩니다. 휴가.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권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 책임은 자기가 져요. 왜냐하면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당장 안 하면 쌓이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저는 지금 조금 바쁜 상황이라서 막 편하다고 말씀드리고 근데 권리는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안 그런데 제가 중소기업 다니면서 연차를 되게 많이 못 썼어요. 네. 그런 거 연차는 권리잖아요. 근데 이제 LH는 그런 건 없고 부서 이것도 그냥 마지막 말씀드리자면은 부서 바이 부서라고 어딜 가느냐에 따라서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그거는 회사마다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거 다 질문하세요. 네. 왜냐면 만나 뵙기 되게 어려운 분이에요. 어려운 분 오신 거라. 네, 어려운 거라. 너무 공기업 이제 취업 준비할 때 네. 뭐 스펙이나 아니면 경력 같은 거 네.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만약에 만약에 스펙이나 네. 필요한 거요? 네. 필요한 거. 근데 이게 이제는 요번에 보니까 토익 점수도 쓰는 날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 때까지만 해도 토익 700점 이상이나 한국사 1급 이상이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조차도 필요 없으니까 꼭 필요한 거 있습니다. 기사는 꼭 있어요. 건축기사는 솔직히 건축기사는 거의 다 있어야 아마 서울에서부터 걸러질 겁니다. 건축기사는 다 있어야 되고 그럼 경력은 뭐 현장 경험 같은 거 그런 것도 경력은 필요한지. 쓰는 난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네, 저 5년 경력 있잖아요. 쓰는 난이 없습니다. 아. 네, 쓰는 난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19년도 기준이라 지금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건축기사는 꼭 있으셔야 온라인으로 질문하시는 분 계신데 네. 그 지원 당시 어디 지원권으로 근무하셨나요? 하고 ACS 스터디를 하셨다면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두 가지를 물어보셔서 아. 한준 씨?
저 어느 지역에 근무하는지 여쭤봐요. 저 어느 지역에 근무하는지 여쭤봐요. 네. 네. 아, 저 처음에 지금 지원 당시. 지원 당시요. 네. 그 지역권으로. 지역권으로요. 그게 이거 아셔야 되는데 예. 아셔야 될 부분이 이게 지역권 지원하는 게 올해부터 생겼어요. 예. 이게 원래는 전부 다 뽑아놓고 이제 연수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각지로 흩어졌는데 올해부터 새로 이제 이렇게 지역별로 뽑는 게 생겼더라고요. 예. 그게 아마 지금 되게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순환 근무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초반에 일단 회사에 적응하기 전까지는 각 지방에서 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지방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지역권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네. 네, 지역권 이제 채용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아까 강의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강사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 2가지 해줬는데 저희한테 배우고 드릴게요. 첫 번째는 블라인드. 이거 이제 계속 추세고요. 그다음에 LH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스카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비중이 한 60에서 70% 정도 됐었어요. 근데 LH가 진주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경남권 학교의 비중이 지금 17%, 18%까지 올라갔어요. 그 얘기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6%였는데 한 18%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이 경남권의 대학교에서 그 신입 사원들을 뽑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있어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학교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학교는 보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경남 출신으로 해서 지금 목표는 40%뭐 이렇게 잡고 있다고 들었어요. 40, 50, 60까지. 그러면서 하는 경남도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왜 세계대학 출신은 60, 70%가 되는데도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왜 경남권에 있는 대학들이 20%도 안 되는 거 문제를 삼느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 경남도 쪽에서는 좀 많이 푸시를 하려고 하니까 4학년분들, 3학년분들, 또 2학년분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졸업을 하신 다음에도 제가 오늘 너무 마음이 좀 찡한 게 이제 이직을 2번, 이제 3번째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5년 동안 이제 노력을 했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제 넘게 잠깐 껴드렸는데, 네, 다시 되게 좋은 말씀입니다. 네. 지금 그 채용할 때 경남 지역 학교 대학생들의 30%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권에 뭐 다양한 경험 있고 다양한 교육을 받은 그 친구들하고 붙어 싸우는 거가 아니라 저희 이제 30%는 경남 지역만 경쟁하기 때문에 훨씬 메리트 있는 승부라고 생각하고 저도 저도 20%때 들어와서 저도 혜택 받은 사람으로서 진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CS를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아까 전달교수가 합니다. 그다음에 그 근무하고 싶은 분야가 주거복지하고 도시재생 분야라고 하는 지원자 여기는 존중을 해주는지 ACS 어떻게 스터디하셨는지 네. 그다음에 만약에 지원 분야가 있을 때 네. 의사를 존중해 주는지 사실 제가 NCS 스터디를 하려고 했었는데 직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안 끼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주말만 낄 수 있냐 해도 안 끼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를 못 해봤는데 NCS는 일단은 진짜 아예 개념이 없으면은 강의 들으시고 아니면은 스터디 하시고 개념 잡고 난 뒤로는 계속 뭐 시중에 있는 책 다 사서 풀어보는 거 이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이 주거복지나 도시재생 가고 싶은 업무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근데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어필을 할 수 있는데 거의 한 1%, 2%만 가고 싶은 데를 가신다고 보시면. 근데 주거복지나 도시재생은 각 지역 본부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시기 쉬울 거라고 봅니다. 말을 바꿨는데 제일 많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원하는 데는 갈 수 없지만 그렇죠. 갈 가능성이 하고 높다. 싶다고 할 수 네. 있는 건 아니지만 네, 확률은 맞습니다. 높다. 네. 그 학생들은 더 질문이나 없나요? 필기 준비한 게 없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필기 준비 네. 얼마나 잡으셨나요? 아 기간요. 이게 되게 애매한데 저는 좀 오래 공부했잖아요. 근데 공부할 시간이 막 많이 없어가지고 저는 되게 길게 봤어요. 왜냐면은 이제 공채가 저 때는 매년 2번씩 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떨어져도 다음에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길게 받고 이게 근데 사람마다 너무 그 기간이 달라가지고 진짜 빨리 붙으신 분들은 책 한 번 보고 붙으신 분도 있고 진짜로 똑똑하신 분들인가 하여튼 그런 분도 있고 이게 기간은 각자의 그 스타일에 따라서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되게 좋은 질문 하셨는데 이렇게 뭔가 큰 준비를 하실 때 기간을 정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게 늘어질 수 있어가지고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오래 끌어서 죄송한데 네. 한 시간째 하고 계신데 또 계속 온라인에서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있어서 네. 전달드리면 올해 하반기에 경남 건축직을 2명밖에 안 뽑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 예. 원래 건축 기업 비중이 적은지 아. 이번에만 그런지 아, 좀 혹시 아시는지. 이게 조금 지금 그 3기 신도시라 해가지고 경기도 지역에 엄청 크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좀 지방의 물량이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 그리고 지금 추세가 이제 현장 감독을 이제 LH에서 하는 것보다 이제 책임 감독을 줘서 이제 하는 추세가 조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건축직이 이제 필요는 한데 그렇게 이제 많이 필요하지 않긴 한데 그래도 이제 많이 계속 뽑을 겁니다. 아마 이제 그런 유지보수 하는 거랑 아니면 이제 주거복지 이런 쪽에도 많은 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제 상황이 좀 코로나고 이래서 이번에 좀 작게 뽑은 게 아닌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